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 내 아시안 가정 중에서 한인들의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10월은 가정폭력 예방 인식의 달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아태 가정폭력 태스크포스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시안 가정폭력 발생 건수의 30%가 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고 비율도 10명당 6명 정도로 한인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40% 분들은 이제 경찰에 신고도 안 하시고 아니면 혼자서 힘들어하시고 대부분의 이제 한인 이제 이미그런트 더더구나 이민하신 그런 피해자분들은 섣불리 이제 경찰에 연락을 못 하십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리적 행동 외에 언어와 경제적 압박 역시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며 이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립을 시키는 것도 폭력에 이제 이제 친구들하고 연락 못 하든지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게 하다든지 그런 폭력도 있고요. 가정 폭력은 상대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0월은 가정폭력 예방의 달. 아태 가정폭력 예방단체들은 여러 전시회와 상담회 등을 통해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계몽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미 전국의 비영리 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미주 한인 가정폭력 방지 연대도 출범했습니다. LA와 뉴욕 한인 가정상담소를 비롯해 시카고와 텍사스 등 미 전국의 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첫 단계로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한라인과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별로 전문화된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 지원과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유치 노력에도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For those who are living in those cities and states that do not have local organizations, provide the resources for them, as well as for those allies who are interested in developing services for Korean American immigrants, that they can access the resource that we put up. 미주 한인 가정폭력 방지 연대 미가연 측은 향후 연대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들의 가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은 Back to the Future Day입니다. 80년대 히트작인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간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특히 영화가 예측한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이에 대한 분석이 흥미를 끕니다. 노수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에 휩싸여 시공간을 초월한 타임머신이 미래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타임머신이 도착한 미래는 2015년 10월 21일, 바로 오늘입니다. 80년대 제작된 이 영화는 미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당시 영화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영화가 예측한 미래에 대한 분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마티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케이트보드를 미래화한 호버보드. 실제로 구글과 토요타가 유사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8월에는 초전도체 호버보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속처럼 도로를 달리고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마티의 미래 자녀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전화를 받는 장면은 마치 구글 글래스를 연상시킵니다. 자동으로 끈이 조여지는 운동화도 머지않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화 속 신발을 모티브로 한 이 운동화는 이름도 주인공과 같은 마티 맥플라이 슈즈로 불릴 예정입니다. 스포츠 관련 예언도 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영화 속에서 2015년 월드 시리즈 우승의 주인공이 되지만 현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연패를 기록해 월드 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영화와 같이 30년 뒤를 얘기해보자며 2045년의 모습을 예측하는 행사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뉴욕시가 합성 마리화나인 K2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사람에 따라 환각과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가 합성 마리화나로 알려진 K2에 대한 판매 금지 법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의 공공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Let's be clear, K2 is a poison. It is a poison that threatens public safety and public health. 합성 마리화나 K2는 사용한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각기 달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발작과 환각,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ne of the dangers of K2 is different people react very differently to it. And part of the issue of K2 is no two packets are exactly alike in terms of the content, because the way it is prepared, the way it is created, the way they're constantly changing the formula. 법안 내용에 따르면 K2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바로 체포가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최고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고 $50,000의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If you manufacture K2, if you possess K2 with the intent to sell it, or if you sell K2, you are now going to come up against the greatest police force in the world that's now going to be empowered by these new laws to act more aggressively.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합성 마리화나 K2는 사실상 마약류로 분류돼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큰 걱정을 던 셈이 됐고요. 민주당도 공화당도 경선에서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에 함께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Unfortunately, I believe we're out of time, the time necessary to mount a winning campaign for the nomination. 지난 5월 장남이 뇌종양으로 숨진 이후 가족들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느라 출마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바이든 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확실한 출마 지지를 얻지 못했고 지난주 민주당 후보들의 첫 TV 토론 이후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한 것이 출마를 포기한 이유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힐러리 후보는 출마를 포기한 바이든 부통령이 좋은 친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만큼 바이든의 불출마가 힐러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된 듯합니다. 민주당의 경선은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두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지만 바이든을 밀었던 민주당 주류 세력의 지지가 주로 힐러리에게 옮겨갈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문 상황에서 트럼프와 카슨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현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조만간 남북 협력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오준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세미나에 참석한 오준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유엔의 일정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중단된 남북협력 사업 재개를 위해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엔이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e still has 1 year and 2 months before the end of his term. So I think if things turn right, for him, he can still play a role of mediation. 반 총장이 그동안 추진해온 임기 내 방북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인권 압박이 결국 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던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그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It's more naming and shaming approach, but these days we think both of them work to a certain extent. 오준 대사는 이와 함께 사견을 전제로 올해가 유엔 창립 70주년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여성 사무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영국 프로축구팀의 두 전직 스타 선수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건물을 노숙자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인데요.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 김동원 특파원입니다. 시가 30억 원이 넘는 영국 맨체스터의 한 고풍스런 건물입니다. 2년 전부터 호텔로 개조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노숙자 30여 명이 갑자기 난입했습니다. 아직 개장을 안 한 빈 공간인 만큼 곧바로 끌려나가더라도 일단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주로부터 노숙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텔 문을 열 때까지 겨울 내내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 don't have a problem with you staying there. In my eyes, it's just an empty building, and I was like, is this really happening? And I just burst out into tears, and I thought, well, what a guy. 건물 소유주는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로 활약했던 게리 네빌과 라이언 긱스로 확인됐습니다. I think Gary Neville has done a major thing for us because not many people are listening to the homeless out here. 노숙자들은 내년 2월까지 머무는 동안 건물 1층만 사용하되 소방 안전규칙 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할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전직 축구 스타들의 훈훈한 미담에 영국 사회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태국 관광에 나섰던 한 노르웨이 부부가 갯벌에 빠져 위기를 맞았는데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한 태국 남성이 갯벌에 자신의 몸을 누였고 노부부는 남성을 발판 삼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봉국 특파원입니다. 한 노부부 여행객이 갯벌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순간 한 태국인이 노부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노부부를 당겨보지만 갯벌에 박힌 다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던 태국인은 결국 갯벌에 엎드리며 자신의 등을 내줍니다. 등을 밟고 여성이 먼저 빠져나가고 이어 남성도 태국인의 등을 짚고 힘겹게 갯벌을 빠져나옵니다. ผมไม่ได้ตั้งตัวผู้ชายขึ้นผมก็กระดิ่งเลยเพราะมันหนักเกินใช่ไหมครับบอกว่าจะขึ้นข้างบนเลยแกก็ขึ้นบนขาก่อน 새 사진을 찍기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 낭패를 당한 노르웨이 노부부. 노부부의 카메라와 가방까지 챙겨준 태국인 차드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이 SNS와 현지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끄라비 주정부는 그를 찾아 표창했습니다. 노부부도 사례를 제안했지만 차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전반적인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주가 급락함에 따라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9원 3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